진짜로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의 회의, 찐 정상회의. 2주의 가장 핫한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부 돌직구 시간 출발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여야 잠룡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찐 정상회의에서도 앞으로 대선 관련한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발빠르게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젠 가족 같은 두 분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유용한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머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네. 두 분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는 잘 못하는데. 네, 잠깐 좀 시켰습니다. 네, 이겼네. 네. 가위바위보. 자, 승자. 이게 그러면 승자가 하는 거예요? 원래 패자가 하는 두 분 다 거예요?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야당에서 지금 가장 똥볼을 차고 있는 것 같은 정치인 딱 한 명을 골라서 돌직구 날려주시죠. 주호영. 네. 날려주시죠. 빨리 그만뒀어야지. 제대로인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여당 정치인 중에서 예. 지금 뭐 돌직구 아니면 뭐 응원의 한마디도 될 것 같고요. 한마디 또 던져주시죠. 내일이 있다. 내일 있다. 누구 얘기예요? 박영선 후보. 자. 너무 고생했어요. 장관직도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쵸. 박영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네.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이 있다. 내일 그 파이팅. 내일이 의미심장하게 내일 들리는데. 있다. 내일 있다. 네, 아까 한 번씩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윤석열. 좋다도 1위, 싫다도 1위. 그럼 어떻단 얘기지? 폭망인가? 이거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게 어떤 기분일까? 솔직히 저는 와닿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 또 교수님이시니까 네.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너무 좋아요. 이번 학기 정말 너무 듣고 싶었어요. 기대돼요. 이랬는데 좀 잘 달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래? 내가 인기가 좋은가? 이랬는데 나중에 뭐야 강의 평가 왜 이래? 뭐 이런 느낌, 뭐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좋아도 하는데 싫기도 하다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일 걸까? 기분 어떨까요? 배신감이라고 배신감? 했잖아요. 오늘 주제가 윤석열 전 총장. 그렇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를 임명한 사람을 사실상 이렇게 받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논란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배신감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배신하면 나중에 또 배신을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확실히 이분이 핫하긴 핫해요. 네. 책도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의 진심, 구수한 윤석열. 굉장히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는 앞으로 뭔가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밑밥 던지기, 예열 작업, 그쵸. 뭐 이런 게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주변 사람, 삼자의 평가, 그게 오히려 더 신뢰감을 많이 주거든요. 삼자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네, 본인이 내가 내 얘기하기를 쓰는 것보다는 제 3자가 걔가 어떻더라 이게 더 사람들이 볼 아니, 때 대부분의 신뢰가 정치인들 가죠. 책 보면 이렇게 대담하거나 네네.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나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데 중학교는 어떻게 지내고 고등학교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책은 그 남들이 연합뉴스 썼었죠. 전 네네. 기자가 몇십 년에 만나서 3시간 인터뷰에서 썼다. 3시간 인터뷰. 예,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건가? 3시간 만에 어떻게 그 자료가 될까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한 인터뷰하던데. 책은 구수한 윤석열, 네.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 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법대 79학번 네.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지켜본 윤석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근데 전번에 그 투표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아버님 네. 이렇게 모시고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해갖고 투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느 언론에서
무건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지금까지 보면 딱히 정치 행보를 보였다고 할 만한 게 뭐 사전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제 생각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예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는 이제 윤석열 자기가 내 정치가 이런 것이다. 나는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이다. 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나는 이걸 야권에서 내가 해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얘기 안 해요. 신비주의인가? 그렇군요. 신기루, 신비주의. 이미지 정치 네.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또 좀 들어가면은 이게 권위주의 정치의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실체보다도 상당히 이미지화 시키는. 네. 네. 뭔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뭐 그야말로 뭐 독재하겠다, 독재할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에 그런 부분과 연상이 된다고. 그게 이제 검찰 권력주의 정치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상당히 권력주의 네. 지향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그런 카리스마라든가 그냥 과거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좋아하죠. 뭔가 나를 구해줄 것 같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줄 것 같고 말도 별로 안 하면서 그냥 쫙 끌고 가는 이 모습. 이런 부분에 좀 뭔가 뒤에 그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PD 하신 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제 생각에. 아직까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관심의 대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JTBC가 리얼미터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의뢰했어요.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1위, 네. 22.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사람도 역시 36.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자, 선호도, 비선호도 모두 1등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호감도를 호감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고 그 호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번 JTBC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만은 안 돼. 이게 질문이 이게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가 아니고 정말 비토층의 사이즈를 알아보는 그렇죠. 조사와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그 대선 후보 지지도 그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1위를 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볼 때는 현재 여권에서 야권에서 후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쪽으로 좀 쏠리는 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과 부정적인 흐름이 같이 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를 진짜로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엇갈려서 이렇게 같이 좀 혼재해 있는 상황이고, 신비주의 전략을 어떻게 포장을 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죠. 올라가죠. 이게. 아하. 전에 박정희가 선글라스 끼고 나왔죠. 아하.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노동문제 네네네. 네네네. 정승국 정승구 네. 예, 예. 만나서 네. 공부하고 있는. 네네. 그런 건 왜 그랬는지.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최대 약점 네.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그냥 검찰만 하신 분한테 그렇죠. 그죠. 예. 검찰에서 칼만 이렇게 휘두른 분이죠. 그렇죠. 뭔가 서민적인 이미지가 필요하죠.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 칼만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국방, 외교, 안보, 또 경제, 특히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거를 국정 운영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검증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현재 나타나는 이 부분이. 총장이 그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킨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무상함을 본인이 직접 그거를 했던 사람이라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을 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갈등이 길어지고 대선 후보군에 그 모 신문사에서 한번 넣었는데 갑자기 딱 올라오니까 이제 주변에서, 주변에서 네. 계속 이제 너 되나 봐, 될 수 있나 봐 이렇게 막 거품을 막 이렇게 네. 버글버글 올려놓으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한번 해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오히려 지금 그 그렇죠. 부분이.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울 텐데 그렇죠. 분명히 나오면은 네. 근데 이제 과연 본인도 이제 그런 검증이 들어갈 거예요. 개인에 대한 진짜 살아온 과정이 네. 공정했는지. 네. 네. 근데 지금 장모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조국 전 장관 다 털었잖아요.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윤 전 총장이 나오면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서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검증이 이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죠. 진짜 네. 그렇게 조국 전 장관 털만큼 과도한 똑같이 수사를 가야죠. 했다는데 그렇죠. 당신은 깨끗해?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 정전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공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신기화하면서 이렇게 포장돼 있단 말이죠. 이제 선글라스를 안 끼셨죠. 선글라스 안 끼실 것 같아요. 절대로. 선글라스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궁금한 건 그래서 도대체 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심지어는 뭐 금태섭 의원이랑 김종인이랑 새로 당을 만드는데 거기로 갈 거냐? 뭐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뭐 독자적으로 갈 거다. 약간 말들이 많은데 우리도 한번 예측해볼까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뭔 창당을 하겠다는 건지 뭐 그냥 밥이 맛있었니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당을 만들면은 결국에는 이번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 안철수와 오세훈이 나중에 단일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를 밟으면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두 군데 진지를 틀어놓고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적정할 때 이렇게 둘이 합치는 거지. 단일화를 하든 뭐 합당을 전제로 해서 뭘 하든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갔을 때 네. 이게 흡수가 되겠죠. 네, 그렇죠. 흡수가 돼요. 네. 국민의힘이 와야 돼요. 네. 이제 남는 사람만 남는 거죠. 김정인 위원장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네. 그럼 이쪽에 흡수가 되면서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포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사실상 여권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죠. 그래요. 야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네. 윤 전 총장 대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자리를 잡히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3자 구도에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문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찐의리라고 봐야 할까? 대권 가도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모습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선은요. 이게 하늘에서 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천시응 민심이라고 하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갖고 있는 캐릭터, 자기 갖고 있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점쟁이. 근데 뭐 맞아요. 맞아요. 정리가 왜 있어야 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역대 대선에서 이제 당선된 분들 보면은 판을 바꿔요. 네. 그렇죠. 판을 바꾼다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판을 바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음. 그럼 뭐 이재명 그다음에 이번에 출마한다고 하는 정세균 다 마찬가지예요. 판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참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추락해서 올라갈 때 단일화를 그걸로 했어요. 네, 단일화로 판을 바꿨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제 대선 지난번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활주로가 짧아야 된다. 이거를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면 검증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떨어졌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반등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도 이 멘트 이제 메시지를 낼 때 그 반등의 기회를 잘 잡아야지 이게 어설프게 메시지를 내면 이게 반등의 효과를 못 가져요. 네, 찐 정상회의 일부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영아 교수님, 이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참사 벌써 7주기를 맞이한 날입니다. 저희 제작진 그리고 출연진 모두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큰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